안녕하십니까.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입니다. 벌써 이제 봄날이고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경기가 언제 풀리려나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도 굉장히 변동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 요인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장래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과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합쳐진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유지가 돼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장래 일정 기간 동안에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거나 본인이 사용하거나 실제적으로 이익이 바로 그 부동산 가격의 원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이익은 당연히 임대료죠. 임대료는 임대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 임대료 수준들이 다 다르죠.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고 자재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장래 발생 이익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을 하는 게 실제적인 부동산 현재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느냐, 또 그 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 지역은 참 좋더라, 아니면 입지가 좋다,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의 결정 요인을 봤을 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거나 몰리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가격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 때도 그 지역에 얼마만큼 물량을 공급해 주느냐, 또는 그 지역에 현재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얼마만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그거거든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수요를 가까운 지역으로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는, 또는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경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보통 예전에는 한 10년 주기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주기로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지난 코로나 시기 때부터 따졌을 때는 굉장한 후퇴기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얼어붙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뭔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됐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갑자기 돌발 성향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조성된 거죠. 그러면 하반기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회복기가 있을 테고요. 회복기 다음에 상승기가 있을 텐데, 지금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향기가 현재 4, 5년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기로 이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현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기가 변동되는 발생 이유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연적인 요인이 있죠. 수요는 곧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증가가 된다거나 감소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 5월, 6월 들어서면서 이사철도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은 심리 불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현재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한 속에서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부동산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의 장점은 알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도시화가 되는 지역들, 공공시설이 또 확충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자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역이냐, 이것도 따집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학군, 생활안정, 복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됩니다. 실제적으로 토지 거래가 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그 토지를 이용을 함으로써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나 공공시설이 얼마나 확충이 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구 이동, 이거는 도시가 집중되거나 공업화, 산업화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그래, 좋은 거 알겠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여유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이라든가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심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의 증가
증가된다거나 감소되는 거는 경기와 굉장히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쓸 돈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아낄 걸 아껴야 된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대출 금융 조건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첫 걸림돌이 뭐냐면 대출 이자입니다. 이자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요즘에 조금 내려간 건 사실이죠. 5, 6%대, 7, 8%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한 4%대, 5%대까지 떨어진 걸 보시면 아무래도 현재 금리는 그만큼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기술혁신이라든가 산업구조 변화 이것도 현재 산업을 촉진시키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나 행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인데요. 정책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교통정책이죠. 교통시설이 외연이 확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역 하나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없었던 도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없었던 것들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이죠.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뭐 취득세, 양도세까지 따졌을 때 조세 정책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면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정책을 또 만듭니다. 공급 정책과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임대라든가 아니 공공분양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사업을 유도하는 민간 임대 또는 민간 주택 분양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겠죠. 대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외적인 외부 요인은 글로벌 경기, 환율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시장입니다. 예전처럼 대기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들은 한 4, 5년 정도는 현재 보기가 드물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 그 지역에 실제 유지력이 있느냐, 가격이 상승됐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경기, 인천 지역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주저앉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지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인구와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기나 정책에 둔감을 하고 가격 저항이 심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상된 거품이 낀 지역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가격이 오른 지역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격이 어느 순간에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격 그래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학군, 직장인, 그 지역의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임대료랑 연결됩니다.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2, 30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득 수준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과거나 현재나 이 지역은 좋은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그런 지역을 되도록이면 선택하는 게 맞다. 이런 지역은 가격 유지력이 강합니다.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선택하는 게 맞고요.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개발돼서 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이 뭔가 좋아진다더라, 뭐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투자도 굉장히 크게 또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가격 지표가 상승 하락을 거듭합니다. 그렇지만 선행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현재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수요가 어느 때든 여유가 생기거나 뭔가 기회가 된다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계속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4, 5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움직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정과 따뜻한 구독, 알람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